2026년에는 가장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 기초연금, 건강, 생활 전부 연결되는 핵심 행동. 2026년이 시작되었는데요. 신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깎이고 지원금은 자동으로 탈락되며 건강검진과 복지 혜택도 놓치게 됩니다. 주민센터 상담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에 이것 때문에 수십만 명이 혜택을 놓쳤고 2026년에는 기준이 더 세밀해집니다. 지금부터 2026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숨은 혜택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 알림 설정 해두시고 앞으로도 중요한 정보 빠르게 받아보세요. 준비된 시니어가 준비된 혜택을 받습니다. 1. 2026년 제도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금은 알아서 나오겠지, 복지는 해당되면 연락 오겠지, 건강보험공단에서 알려주겠지 하는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런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 위험할까요? 2026년부터 복지제도는 자동 지급에서 선별 지급으로 완전히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처럼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안내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먼저 확인하고 기준을 맞추고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기준 정리와 사전 확인, 그리고 신청 전략 수립입니다. 이 세 가지를 1월 안에 끝내야 1년 내내 편합니다. 2. 왜 사전 확인이 가장 중요해졌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각종 지원금이 전부 선별 기준 중심으로 바뀝니다. 선별 기준이란 단순히 나이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기본이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 환산도 중요한데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을 모두 계산합니다. 가구 기준도 보는데 누구와 같이 사는가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 즉 언제 신청했는가도 중요하고 부양 의무자 여부로 자녀의 소득과 재산도 일부 반영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탈락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만 67세 김모 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서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알고 보니 10년 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준을 초과했던 것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만 72세 박모 씨는 자녀와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이 같이 묶여 있어서 가구 소득에 자녀 월급이 합산됐습니다. 분리만 했어도 받을 수 있었는데 6개월을 놓쳤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만 69세 이모 씨는 건강검진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해당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신청했어야 했는데 순서를 잘못 알았던 것입니다. 3. 2026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7가지. 첫째, 기초연금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기준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약 213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340만 원 이하입니다. 중요한 건 통장에 들어오는 돈만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함께 계산되는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예금, 적금, 주식, 펀드, 채권은 물론이고 저축성 보험 해지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잔액도 들어갑니다. 자동차도 계산됩니다. 차량 가액은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2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일반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차량은 제외됩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 전세나 월세 보증금, 토지, 상가, 임야까지 모두 계산됩니다. 기타 재산으로는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 고가 귀금속이 있습니다. 단, 생활필수품은 제외되고 임차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실제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다음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2026년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입니다. 소득환산율도 재산 종류에 따라 다른데 일반 재산은 월 4%,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고급 차량의 경우 월 100%를 적용합니다. 이걸 모르면 생활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둘째, 기초생활수급과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2026년부터 기준이 상향됩니다. 2026년 예상 기준을 1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2% 이하, 즉 약 73만 원일 때 받을 수 있고 지급액은 약 73만 원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인 약 91만 원일 때 해당되며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약 109만 원이 기준이고 지역별로 2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약 114만 원일 때 받을 수 있으며 학년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차상위 계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 계층은 통신비 감면으로 월 최대 1만 1천 원을 절약할 수 있고 전기와 가스 요금 할인도 받습니다. 문화누리카드로 연 13만 원을 지원받고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더라도 신청 안 하면 0원입니다. 셋째, 가구 기준부터 정리하세요. 같이 살지 않아도 주민등록상 같이 묶여 있으면 가구로 계산됩니다. 특히 많이 탈락하는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와 주소를 미분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따로 살지만 주민등록이 같으면 자녀의 소득이 부모 가구에 합산됩니다. 해결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세대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재산 합산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하나의 가구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 재산도 전부 합산됩니다. 해결법은 배우자와 소득, 재산 합계 기준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독거인데 서류상 동거인 경우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 군 복무 중인 자녀, 해외 거주 가족이 여기 해당됩니다. 2026년에는 이 부분을 주민센터가 더 엄격히 봅니다. 가구 분리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하는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배우자와의 재산 합계를 확인했는지, 세대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 관련 혜택도 같이 연결됩니다. 2026년부터 시니어 건강 관련 지원은 복지 기준과 연동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건강 관련 연계 혜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부터 보면 만 66세 이상은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추가 정밀검진 지원을 받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무료입니다. 의료비 경감 혜택도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소득 구간별로 적용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돌봄과 방문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우선이고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검진과 치매안심센터 이용도 가능합니다. 에너지와 주거 지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로 난방비를 지원받고 주거 환경 개선 사업과 냉난방기 설치 지원도 있습니다. 연금과 복지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건강 혜택도 따라옵니다. 다섯째, 신청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서부터 쓰다가 손해를 보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올바른 신청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세요. 기초연금 상담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기준 확인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재산 목록을 정리하며 가구 구성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유리한 항목 정리입니다. 불필요한 금융상품 해지를 검토하고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확인하며 자동차 처분이나 명의 변경을 검토해봅니다. 네 번째가 신청입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고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결과는 통상 30일 이내에 나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상담을 먼저 하라고 권장합니다. 여섯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활용하세요. 2026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급여에서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수급 신청 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제도입니다. 2026년 변경 사항을 보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됩니다. 의료급여는 고소득이나 고재산가 자녀만 제외되고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완료됩니다. 자녀 소득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2026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지역별 추가 혜택을 확인하세요. 시, 군, 구마다 독자적인 복지 정책이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혜택을 예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교통비를 월 1만 5천 원 지원하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 급식과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과 중장년 기본소득이 일부 연령에 해당되고 저소득 노인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며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르신 문화여가 프로그램과 저소득 어르신 목욕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의 복지 메뉴를 확인하거나 지역 노인복지관에 문의하거나 보건소에 방문 상담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꼭 확인하세요. 4. 2026년 가장 먼저 할 행동 체크리스트. 다음으로 1월에 꼭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 가구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고 세대원 소득을 확인하며 세대 분리 필요 여부를 검토합니다. 둘째, 소득인정액 계산 대상을 점검하세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을 정리하고 연금이나 수당 같은 공적 이전 소득을 확인합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정리하세요. 은행, 증권, 보험 같은 금융자산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증으로 자동차를 확인하며 등기부등본으로 부동산을 확인합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도 빠뜨리지 마세요. 넷째, 기초연금, 수급, 차상위 여부를 체크하세요.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을 실행하고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다섯째, 필요 서류를 준비하세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과 재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주민센터에 상담을 예약하세요. 방문 날짜를 잡고 상담 내용을 미리 정리하며 질문 목록을 작성합니다. 일곱째, 지역별 추가 혜택을 조사하세요. 시, 군,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고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조회합니다. 이것을 1월에 해두면 1년이 편해집니다. 5. 실제로 가장 많이 듣는 탈락 사례.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받을 수 있었는데요. 라는 말입니다. 대표 탈락 사유를 순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소득인정액 계산 착오로 전체의 40%를 차지합니다. 월급만 받더니 기준 안에 드는 줄 알았다는 경우입니다. 해결법은 재산 소득 환산액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2위는 가구 기준 미분리로 25%입니다. 자녀랑 같이 안 사는데 주소가 같아서 탈락했다는 경우입니다. 해결법은 전입신고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3위는 신청 시기를 놓친 경우로 15%입니다. 나중에 하려다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경우입니다. 해결법은 해당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입니다. 4위는 서류 미비로 12%입니다.
서류가 부족해서 재신청하는 사이 기간을 놓쳤다는 경우입니다. 해결법은 상담 시 필요 서류를 전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5위는 중복 신청 불가를 몰랐던 경우로 8%입니다. 이미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서 안 된다는 걸 몰랐다는 경우입니다. 해결법은 기존 수급 내역을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6. 2026년 신청 시 주의할 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산을 축소 신고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절대 안 됩니다. 적발되면 수급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가 내려지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정직하게 신고하되 유리하게 정리할 방법을 찾으세요. 둘째,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 변동을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14일 이내에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나오거나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러 지자체에 중복 신청하면 안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복 신청은 전산으로 자동 확인됩니다. 넷째, 상담 없이 무작정 신청하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재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이번에는 꼭 알아야 할 변경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정 기준이 일부 조정되고 재산 환산율이 세분화되며 온라인 신청이 간소화됩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되고 의료급여 기준이 완화되며 주거급여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노인 일자리는 참여 연령이 만 65세로 조정되고 신규 사업이 확대되며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건강보험은 본인 부담 상한액이 조정되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이 확대되며 방문진료 시범 사업이 확대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잘 사는데도 기초생활수급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했다가 탈락하면 재신청이 어렵나요? 재신청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을까요? 복지상담은 공무원의 업무입니다. 친절하게 안내받을 권리가 있으니 당당하게 문의하세요.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해도 되나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처음이라면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장합니다. 2026년은 복지가 줄어드는 해가 아닙니다. 기준이 복잡해지는 해입니다. 따라서 먼저 아는 사람이 먼저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이 영상의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1월 안에 상담받으시면 1년 내내 든든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용한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다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상담센터는 1355번이고 보건복지상담센터는 129번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과 동일한 1355번이며 주민센터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저장 꼭 눌러두세요. 부모님, 이웃 어르신, 친구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풍요로운 노후, 어르신들의 생활안정, 어르신들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